오늘장 되돌아보면서요. 내일장에 대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절대전략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다소 좀 밋밋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확실한 한 가지는 필요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선 시장 자체가 오르는 종목수,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좀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오르는 종목수도 확연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상승폭도 장 초반보다 후반, 마지막에 조금 올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도 좀 줄어드는 모습들, 힘이 좀 없는, 맥이 좀 빠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르는 종목을 본다라면은, 하반기에 확실히 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LG 이노텍이 있었죠. 이런 종목이거나 아니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라든지 아니면 그 백신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뉴스나 호재성 재료가 보유된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은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 수는 하락 종목보다 작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특정 종목으로 더 쏠렸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본다라면 확실한 것들만 보유한 일부 종목만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시장 대응은 사실 더 어려웠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오를 만한 확실한 이유 한 가지쯤은 다 갖고 있어야지 오르는 장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됐는지 시장 전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 포인트가 있을 텐데요. 몇 가지 꼽아주시죠. 네, 우선 이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승폭을 확대했죠. 근데 이런 날보다는 오늘처럼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이 전강 후 약을 보이는 경우가 많을 때는 시장이 눈치를 많이 볼 때, 이 시장이 우리들 흔히 살 얼음판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표현하죠. 많이 사용하죠. 이런 시장일 때 이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최근 시장이 그렇게 긴장감이 좀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은 순매도였습니다. 293억 원 순매도였는데, 전기전자와 운수창고는 순매수를 보여주는, 그것도 금액이 그래도 꽤 큽니다. 전기전자가 418억 원, 운수창고가 405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LG이노텍 순매수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고, 운수창고 같은 경우는 HMM 쪽으로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죠.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은데 하반기 실적 굉장히 좋고, 아이폰에 이 전면부 카메라에 들어간다, 이런 호재성 뉴스와 실적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고, HMM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예상치는 이전부터 꺾였어야 했는데 계속 안 꺾이죠. 그리고 계속 좋은 실적 나온다. 하반기에 기대하는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전자와 운수창고 쪽으로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전체적으로는 순매도였지만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이렇게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기관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기관 전부 다 합치면 순매수입니다. 1,681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외국인보다 사실은 조금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금융투자가 중심이 됐다는 점, 3,431억 원. 그러니까 금융투자를 빼고 나면 기관은 순매도에 가깝습니다. 좀 더 기대하고 있는 수급인 연기금, 그리고 투신은 순매도를 보여줬거든요. 투신 같은 경우는 393억 원, 연기금은 585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기관은 순매수지만 이 매수의 질 자체는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섹터별로 좀 살펴본다라면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굵직굵직한 섹터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시장을 이끌어갈 만큼 크게 매수가 들어온 섹터는 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요 증시 일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은 25일 미국의 FOMC 의사록 봐야 되고요. 이 미국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움직임보다 더 중요하죠.
큰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지가 않는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미국의 FOMC 의사로 어떤 식의 내용들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그러니까 6월에 50bp 말고요,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지 그런 움직임에 대한 코멘트들 지켜볼만 하고요. 그리고 26일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FOMC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있죠.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5bp는 확실하고요. 50bp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25bp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50bp 가능성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25bp만 올려도 미국이 빅스텝으로 50bp씩 5월 올리고 6월 올린다라면은 이제는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이제는 이 50bp 다음 달에 올리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1%가 안 되는데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 목요일 날 기준금리 25bp를 올릴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코멘트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어떻다라는 이런 목소리들 미국 FOMC와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일 미국의 4월 PCE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물가 어떻게 되는지 FOMC 의사록과 물가지수 사실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FOMC 의사록의 목소리가 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미국의 지표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다 각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된 일정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도 체크 포인트는 계속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일 거고요. 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최근에 상당히 결정적인 중요한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관이 사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확연히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거래대금 8조 원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7조 7천억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을 거래소 기준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코스닥은 도려 8조 원이 조금 넘었고요. 이 외국인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느리게 인상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2650을 회복했다가 다시 2650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2650포인트 내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힘없이 끝났지만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1.6%, S&P 500 지수 선물이 1.38%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내일 국내 시장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요. 그렇지만 2650포인트 돌파 이후에는 확실히 물량이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얼마나 둔화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시장의 힘을 가늠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 좋았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조금은 좀 힘 빠지는, 시장이 빠지면서 사실은 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든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고 시가총액 최상위 섹터입니다. 이 두 섹터가 움직이는지 여부까지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우선 확실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낮아진 박스권이 제가 절대 전략 말씀드릴 때 2650에서 2750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젠 낮아졌습니다. 2600에서 2700으로 50포인트 정도 낮아졌고요. 하반기로 가면 박스권은 조금씩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권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추세적인 하락이라는 의미보다는 박스권이 낮아지면 종목수, 상승하는 종목수가 좀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 낮아지면 시장을 대응하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아진 박스권 안에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오늘 시장 한마디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 단기적으로는 호재성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대로 된 한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 부분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절대 전략까지 이렇게 세워드렸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나온 시간 6시간 30분보다 이번 주에는 남은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준점을 좀 잡고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내 종목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진짜 쉬운 진단 활용해 주시고요. 유튜브와 이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 시간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